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 녹화 현장. 스튜디오에는 평소처럼 웃음과 장난이 오갔지만 그날만큼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장민호가 소개팅 자리에 앉아있다는 소식에 출연진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모두가 기대 반, 논란 반의 표정으로 화면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소개팅 상대가 모습을 드러낸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장윤정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중얼거렸다.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녀가 누구길래 수많은 방송을 해온 장윤정조차 당황한 걸까? 화면 속 장민호는 평소에 여유롭고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입가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끝은 잔잔히 떨리고 있었다. 소개팅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그에게 이번 만남은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무언가처럼 보였다. 더 이상 무대 위의 가수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마주 앉은 자리.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여인은 그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유일하게 등을 보인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장민호를 성공한 트롯 가수로 기억한다. 미스터 트롯에서 보여준 깊은 울림, 무대에서의 눈빛, 노래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따뜻한 목소리. 그러나 그 화려함 이전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 가수의 이름은 있었지만 불리는 무대는 없던 시절. 햇빛이 들지 않는 연습실과 하루하루를 채워가던 무명의 나날들. 그는 그런 시간을 무려 17년이나 버텼고 끝내 포기하지 않았다. 이제 그 시간이 모두 지나간 것 같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있었다. 사람과의 거리, 감정의 벽,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사랑을 받아도 될까라는 질문? 그래서였을까? 그는 사랑을 미뤄왔고 관계를 조심스러워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마주 앉았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그녀는 놀랍게도 과거의 어딘가에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걸어나온 듯한 존재였다. 이 순간은 단지 한편의 예능 장면이 아니었다. 잊고 살았던 감정, 묻어두었던 기억, 그리고 용기 내어 다시 꺼내본 마음.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장민호가 세상 앞에 처음으로 꺼내놓은 진심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날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은 지금의 장민호를 이야기할 때 흔히 성공한 중년의 아이콘 혹은 트롯계의 왕자라고 부른다. 무대 위에 그는 단정하고 절제된 매너로 관객을 사로잡고 그가 부르는 한 줄기 가사는 누군가의 인생과 포개지며 울림을 남긴다. 그러나 그 찬란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기 전 아주 오랜 시간 그는 철저히 조명 밖에 서 있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절, 그는 무명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만큼 존재감 없는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1997년 그룹 유비스로 데뷔했던 그는 당시만 해도 잘생긴 외모와 안정적인 보컬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음악 시장의 무자비한 흐름은 신인 아이돌의 설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고 팀은 1년 만에 해체됐다. 이후에도 바람이라는 팀으로 재도전에 나섰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갔다. 그렇게 26의 나이에 그는 홀로 남겨졌다. 무대는 없었고 소속사도 사라졌다. 남은 건 여전히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가수라는 타이틀을 지우지 못한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로 방향을 틀었다. 행사장과 결혼식장을 돌며 노래를 불렀고 장례식장에서도 위로의 노래를 불렀다. 어떤 날은 하루에 3곳을 돌기도 했고 어떤 날은 먼 지방까지 새벽 기차를 타고 가서 마이크 하나에 모든 진심을 쏟아내야 했다. 누가 들어주는지도 모르는 노래, 박수 대신 수저 소리와 대화 소리에 묻히는 무대.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해 다시 버텨냈고 다시 음악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었다. 이후 2013년 남자는 말합니다라는 곡으로 소규모의 인기를 얻으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대중의 시선은 그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전환점은 2020년 TV조선 미스터 트롯의 무대에서였다. 묵직하고도 절제된 감성, 화려함보다 단단한 무대 매너는 중장년층의 감성과 정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장민호는 마침내 무명의 벽을 넘었고 이름이 무대 위에서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사람들 앞에선 웃고 있었지만 마음 안쪽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한 예능에서 말했다. 성공이라는 건 남들이 붙여준 말이지. 나는 아직도 어제의 내가 낯설다. 무명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선을 넘지 못했다. 사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기억, 그리고 혼자가 익숙해진 생활. 그래서였을까? 소개팅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도 낯설고 버거운 일이었다. 그런 그가 최근 김준호의 적극적인 권유로 소개팅 자리에 나섰다. 처음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방송용 콘셉트일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눈앞에 상대가 앉자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물잔을 입에 대고 몇 번이고 물을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랜만이에요. 기억 나세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이름도 얼굴도 낯설지 않았다.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이 뒤엉켜 하나의 장면으로 되살아났다. 2007년 같은 연습실에서 마주쳤던 한 소녀. 국악을 전공했고 연습이 끝난 후에도 혼자 남아 노래를 부르던 모습.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건넨 적 없는 관심을 마음속으로 품었고 그녀 역시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기억. 하지만 그때 그는 말을 걸지 못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무대에 설 수 없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호감을 갖는다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졌던 시절. 그는 결국 그녀의 존재를 기억 속에 접어두고 음악만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렇게 15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그의 앞에 앉아 있었다. 같은 눈빛, 같은 미소, 하지만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나는 그때도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무대 뒤편에서 혼자 노래하던 것도,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던 것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노래가 좋아서 한참을 듣고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침묵이 이어지던 찰나, 그는 불쑥 물었다. 운동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순간, 그녀는 웃으며 250이라고 대답했고, 그는 멈칫하며 말했다. 예전에 사귀던 사람도 같은 사이즈였어요. 스튜디오의 모두가 고개를 숙였고, 서장훈은 뒷목을 잡으며 외쳤다. 형, 제발. 그 순간, 장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날의 공기에는 어색함과 함께 이상한 온기가 맴돌았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감정. 오히려 세월이 만들어준 여백 속에서 더 또렷해진 감정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 사실 많이 무서워요.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되는 게 잘못되면 또 무너질까봐, 또 실망시킬까봐. 그게 제일 겁나요. 그러자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괜찮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연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를 너무 억누르지 않아도 돼요.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에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침묵 속에서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마음. 그날의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고 시청률은 무려 17%를 돌파하며 최고의 순간으로 기록됐다. 촬영이 끝난 후 그는 그녀를 조용히 배웅했다. 어색한 작별 인사 대신 짧은 한마디. 다음에 또 봐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떠나지 않을게요. 카메라가 꺼지고 조명이 내려간 후에도 장민호는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는 그 순간을 멍하니 있는 시간이라 말했지만 그에게는 오랜 세월 묻어두었던 감정을 꺼내는데 필요한 침묵이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소개팅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닿지 않은 미래가 교차하는 교차점이었다. 장민호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무대 밖의 자신과 마주했다. 그는 늘 말해왔다. 자신은 무대 위에서는 강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누구보다 약하다고. 그런 그가 그날만큼은 무대를 내려와 한 사람으로서 용기를 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감내해온 그가 비로소 자신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 피하고 싶었던 상처, 그리고 미뤄왔던 진심까지 모두가 그날 한 장면 안에서 터져나왔다. 그가 다시 사랑을 시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녀와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도 아무도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날 이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바라보던 시선이 아닌 누군가를 진심으로 마주한 사람의 눈빛. 그것이야말로 장민호라는 이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작은 신호일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장민호는 그것을 오랜 시간에 걸쳐 증명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는 또 한 번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다. 이번에는 가수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의 손을 잡기 위한 용기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의 대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그날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침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침묵이 있나요? 혹은 그런 용기를 마주한 적 있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로트 365 뉴스 기자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